네, 인사이트 TV 우크라이나 사태 총정리 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푸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푸틴은 1952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하면 올해 71살이죠. 그리고 태어난 곳은 레닌그라드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됐는데 이름이 여기서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은 되게 뭐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의외입니다.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일명 흑수저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1970년도에 레닌그라드 주립대 법학과에 입학을 해요. 그래갖고 1975년도에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이 모스크바에 있는 그 유명한 KGB, KGB 출신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일본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갖고 1985년도에 동독, 그 당시에 동독, 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까지 이 동독에서 스파이로 활동을 하게 돼요. 스파이. 그리고 이제 독일로 떠나기 전인 1983년도에 루드밀라라는 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두 딸을 낳아요. 물론 나중에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게 되는데 두 딸을 낳고 이 두 딸이 지금 경제 제재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1990년도에 이제 동독에서 레닌그라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닌그라드로 돌아오고, 그 바로 이듬해인 1991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간부로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이 해체가 되죠. 이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엄청 받았대요, 푸틴이. 그리고 이때 KGB에다가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푸틴이.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연방보안국 FSB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KGB의 후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방보안국의 수장, 즉 국장이 됩니다. 대표 국장이 되고 총리까지 돼요.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3월 달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2004년도 3월 달에 대통령에 재선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죠, 이게. 그리고 2008년도 5월 달에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때 총리가 됐냐면, 이 법에, 러시아 헌법에 3회 연속으로, 즉 3회 연임은 금지가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총리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자기 측근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푸틴이. 그러고 나서 2012년도 3월 달에 또 출마를 해갖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 또 대통령에 재선이 돼요. 그래서 이 2018년도에 대통령에 재선이 됐을 때 임기가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대통령을 지금 네 번째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 전 세계가 말이야 코로나에 신음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개헌을 합니다. 지금 헌법을 뜯어 고쳐갖고요. 2024년도에 임기 끝난다고 했잖아요. 이후에도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두 번까지 더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면 2036년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푸틴의 나이가 80이 넘어가요. 계산해 보니까 84살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때까지도 이제 해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양반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푸틴의 지금까지 이력, 개인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약간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 좀 사생활 얘기인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 푸틴이 아까 루드밀라하고 결혼해서 두 딸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드밀라 이혼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혼해갖고 루드밀라는 또 재벌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갖고 뭐 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푸틴은 또 30살인가 뭐 한참 어린 30살 연하의 러시아의
체조 선수였나? 뭐 스케이팅 선수였나?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30살 연하의 여자를 또 사귄대요. 그래갖고 뭐 딸을 낳아서 좀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고 그래요. 뭐 그런 듯 대단한 양반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요, 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죠. 오늘의 대명제. 푸틴은 훌륭한 리더, 강력한 리더인가? 아니면 한낱, 탐욕에 찬 야심가인가? 일단, 요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가 했던 말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돈바스 지역,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언론에 자주 나오죠.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서 학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즉, 구하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때였죠.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시켜버렸잖아요. 즉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주민투표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거 하고 나서 돈바스 쪽에도 러시아 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분리 독립할래? 뭐 그런 움직임을 막 벌이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약탈을 하고 이 러시아 쪽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방화까지 하고 뭐 성폭행하고 막 이랬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푸틴이.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침공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를 저는 두둔할 생각도 전혀 없고, 러시아를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양쪽이 다 똑같다. 예, 장군, 멍군 똑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얘기하고 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침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요, 푸틴이 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동맹체죠. 나토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미넨 안보회의 때 푸틴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푸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90년 5월에 그 당시 나토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 나토군을 독일 넘어서는 절대로 배치하지 않겠다. 즉 이 말은 소련의 안보를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을 넘어서까지는 우리가 진출하지 않겠다. 동유럽 쪽은 한마디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야. 동유럽이 서유럽이랑 러시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충지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동유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토가 진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니네가. 근데 이 약속은 지금 어디로 갔냐 이렇게 2007년도에 푸틴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했냐면 이거는 실제로요 1999년도 이후에 동유럽 대부분이 나토에다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대부분이 나토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때 나토의 동지는 동쪽으로 자꾸 이렇게 오는 거, 우리 쪽으로 자꾸 다가오는데 나토가 그거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하자는 소리밖에 안 된다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작년 12월 말일쯤에 열린 그때 연말 연례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 이때 푸틴이 또 뭐라고 했냐? 또 나토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동진해서는 안 된다. 자꾸 우리 쪽으로 다가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또 해요. 이때도. 이게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억지 부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나토를 막 맹 비난을 했어요. 이때 푸틴이. 자, 푸틴은 왜 이렇게 나토를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맹 비난을 하냐. 나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푸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나토가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주도해갖고 서방 세계 진영들이
거의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자꾸 세계대전 일으키고 특히 2차 대전 독일 히틀러가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을. 거의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니들끼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은 그래갖고 이제 하나의 동맹체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탄생한 게 나토고 거기 이제 주축이 유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동유럽까지 다 들어가 버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푸틴은 나토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왜? 그 서방 세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유럽 쪽이 이제 주축이 됐죠. 특히. 근데 이 푸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서방 세계의 인간들은 매우 그 성격 자체가 호전적이고 민족성이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게 왜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리들은 우리나라 러시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또 역사적으로도 러시아가 서방 세계한테 무려 50번 이상 침략을 당했거든요. 침략을 엄청나게 당했고, 뭐 독소 전쟁이 대표적이라고 또 봐야겠죠. 독일이 과거 소련을 침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게 막 역사적으로도 그런 아픔, 뭐 자기네 입장에서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적대감,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이 이제 두려움,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질문 대명제로 돌아가서요,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푸틴은 훌륭한 리더냐, 탐욕에 찬 야심가냐, 어느 쪽이냐,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만 둘 다다. 둘 다에 속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러시아라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리더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푸틴이라는 사람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탐욕에 찬 야심가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는 제가 훌륭한 리더, 그나마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훌륭한 리더라고 좀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푸틴을 속내는 그거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를 속국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저러잖아요. 그러면 나토라면 아주 치를 떨고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러시아는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아예 이참에 침공을 해갖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려갖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대아우르는 그 소련 지역의 패권을 복원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과거 구소련에 버금가는 초강대국 슈퍼파워 이게 되겠다는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훌륭한 리더로 봐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 개인적으로는 왜 탐욕에 찬 야심가일 뿐이냐. 자, 나토의 동진을 핑계로, 즉 러시아 국가, 나토 때문에 러시아 국가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 이걸 핑계 대의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종신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야, 나토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구했다. 우리 푸틴이 이런 거. 그리고 돈바스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구해냈다. 이런 거. 푸틴이 이런 거를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러시아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갖고 종신 집권,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는 그런 탐욕에 차는 야심가일 뿐이다. 푸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굳이 또 마지막으로 말을 만들자면 뭐랄까요? 야심이 가득한 리더, 뭐 또는 리더로 위장한 야심가, 뭐 이렇게 해서 양쪽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